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설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친척, 친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렸을 텐데요. 이 농촌엔 아직도 설 명절 직후 이웃 간 정을 나누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고향 어르신들께 인사를 나누는 합동 세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시 서우면 태장 1리 마을회관.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어르신들이 예를 갖추고 서로 큰절을 올립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세배로 가보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가보년 새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세배에 이어 마을 청장년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립니다. 세배가 끝나고 정성껏 차린 떡과 고기 등 설 음식을 나누면서 덕담으로 이웃 간 정을 쌓습니다. 도시를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인에게는 합동세배 자리가 더없이 고맙습니다. 합동세배라는 행사를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합동세배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의 오랜 풍습이지만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도 낮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고속도로 위의 귀경길 정체는 11시 30분을 가까이 하면서 시작됐고요. 오후 2, 3시경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구간 정체가 풀렸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을 비롯해서 전 구간 교통량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산 부근으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부산, 춘천 양방향 모두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모습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문경세제를 조금 지난 지점인데요. 조금 전까지 극심한 정체에 이어졌었고요. 지금은 교통량만 조금 많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청통휴게소 부근으로 대구 포항 양방향 모두 막힘없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체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 회천대교 부근 대구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아직 조금 답답합니다. 내일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도 귀경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구시 동구 둔산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25km 지점에서 37살 이모 여인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어서 뒤따르던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40살 정모 씨가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면서 육사 지방선거도 불과 4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는 육사 지방선거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부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3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만큼 새누리당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경선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40%대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민주당 김부겸 전 최고위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이 도전장을 낸다면 새누리당 일색이던 대구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주의의 텃밭이었던 대구도 새로운 모습, 유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주목한 점인 것 같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선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여권의 심장부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과연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공천의 벽을 넘어 무소속과 야권의 도전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도 관심사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육사 지방선거는 기존의 선거 방정식과는 다른 정치 지형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이달 27일부터 대구 공연을 시작하는데 이 티켓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공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가 우리나라의 신흥 뮤지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 1억 3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뮤지컬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브로드웨이 초연 25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팀이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공연을 하는 건 대구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티켓 예매가 시작됐는데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매진되면서 당초 3월 16일까지 하기로 한 공연을 4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리지널 팀이라는 흥행 요소와 대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작용해 부산 경남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 공연이 언제 다시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그리고 이 티켓 판매 중에 약 50%가 대구 지역 외에 경북, 경남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뮤지컬 명성 황후와 사운드 오브 뮤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연됐는데도 둘 다 흥행에 성공했고 이번에 오페라의 유령이 티켓 판매 호조로 연장 공연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투어 공연을 장기 공연한다는 건 좀 어느 면에서 도전이고 대구가 서울 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뮤지컬 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티켓 판매 여부에 따라 3차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어 그 성사 여부에 국내 뮤지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입주업체들의 가동률은 76.7%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늘었고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는 2%포인트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말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부문의 가동률이 10.3%포인트 상승해서 가장 많이 늘었고 1차 금속과 운송장비 부문 등의 가동률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1층 주택에서 불이 나 방에서 잠자던 81살 서모 씨가 숨지고 부인 75살 김모 할머니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안동시 옥동 79살 김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김 씨의 남편 75살 최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이던 산불 조심 기간을 올해는 6월 8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산불 현장에 30분 이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산림 헬기 42대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지자체 임차 헬기 50대 소방서와 군 헬기 50여 대와도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2만 3천여 명에게 산불 신고형 GPS 단말기 14,000대와 밀착형 감시 카메라 39대를 지급해 출동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달성 습지 21만 제곱킬로미터를 복원하기로 하고 올해 56억 원 등 2016년까지 172억 원을 들여서 수로형과 개방형, 폐쇄형 등 다양한 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원한 습지에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탐방로를 만들고 생태학습관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 서식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청보리, 벽시, 겉보리, 옥수수 등의 먹이도 공급합니다. 대구 중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제4기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이고 가능성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분야는 정보기술과 문화기술, 예술 분야 등입니다. 최종 선발된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는 창업 공간과 사무기계 연간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의 창업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2월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31.7로 전달보다 0.1% 줄고 전년도 같은 달보다 2.2% 줄었습니다.
신발과 가방, 화장품류는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과 의복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12월 경북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4.7로 전달보다 3.9% 늘었고 전년도 같은 달보다는 4.3%가 줄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오락과 취미용품, 가전제품 판매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해피타운 프로젝트 2차 사업지역인 범어 2동과 상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해서 대성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까지 이 지역 377세대 약 3km 구간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는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재개발 대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담장 허물기, CCTV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문을 닫은 각종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이 약 500개나 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종 요양기관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15개, 그리고 경북에서는 214개 요양기관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동네 병원급인 의원은 대구 63개, 경북 5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해서 국고보조금 2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달서구 모 어린이집 대표 58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